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통상과 민생, 반도체, AI 패권 경쟁을 과제로 언급하며 국정 안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1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이주호 권한대행이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 과제들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협의와 함께 민생 살리기, 그리고 반도체, AI의 패권 경쟁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대선까지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하지 말고 업무에만 매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의 의결을 위해 열렸는데요. 이 대행은 국회에서 빠른 추경안 처리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지도 논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숫자는 정상 상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21명입니다. 지금은 이보다 7명이 부족한 14명인데요. 헌법 88조에서는 15인 이상을 국무회의 구성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정족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이 15인을 사람이 아니라 직위 개념으로 유권 해석해 지금 상태로도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에 국방부와 행안부, 노동부와 여가부 장관직이 현재 공석이라도 직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해석을 토대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과반인 11명만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해 국무회의를 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초유의 상황인데 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무게를 두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호 대행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국무위원 서열 4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는데요. 일단 이곳 총리실에서는 과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다른 부처와 협업한 경험이 있어서 이를 참고해 국정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공석인 기재부 장관직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맡아서 메운 만큼 이주호 대행은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와 또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6월 3일에 열리는 대선 관리도 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주호 대행은 출근길에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라면서 국회와 소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또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경제사령탑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가뜩이나 내후의 환에 빠진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가능성과 함께 미국 관세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는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속에 미국 관세 압박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황 국면인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진두지휘할 경제사령탑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터지자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대외 신인도를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결과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정치적 안정을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 외환시장 움직임을 총괄하는 F4 회의도
최 부총리가 부재하면서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로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상협의 대응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파트너로 한미 2+2 통상협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급한 필수 추경 집행과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 경기 대응력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